2031년까지 28조 원이 투입되는 울산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 외곽으로 이전되고 버스 전용 차로가 시범 도입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테크노 산업단지 조성이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테크노 산단은 지역의 R&D 기반 구축과 미래 친환경 녹색 성장의 거점 기지로 조성됩니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경찰의 야만적 수사까지 더해져 세상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남긴 상처와 변화를 취재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홍보 전략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로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6명이 다쳤습니다.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북구청이 승인한 분양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이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다선 후보들의 홍보 전략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국민 통합에, 문재인 후보는 소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은 인생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겠다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잊고 싶을 법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피습 사건을 떠올리며 위기를 극복해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선거 벽보에서도 양력보다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부각시키며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처럼 박근혜 후보 선대위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륜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깨끗한 정치라는 것이 검증된 바가 있고 또 위기 관리 능력 또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의 이러한 강점을 적극 부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선거 벽보에서는 결단력 있는 표정 속에 대선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를 내걸며 따뜻한 카리스마를 부각시킵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감성에 호소하면서도 새시대 새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뚜렷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뢰감 있는 후보이며 소통과 공감이라는 따뜻한 카리스마를 지닌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도 현수막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륜과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박근혜 후보, 소통과 동행을 강조하는 문재인 후보. 어느 대선 후보의 약속과 이미지가 울산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다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을 찾아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내일 울산을 방문해 중구 태화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통해 서민 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며 울산대학교에서는 청년 취업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이르면 다음 주쯤 울산을 찾아 한국노총 등을 방문하고 노동계 현안의 해결 의지를 밝힐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동구 방어동 문현 삼거리에 걸려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훼손한 혐의로 2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영업 장소를 현수막이 가리고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잘라 주차장 공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에는 중구 우정동과 다운동에 설치한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놓고 논란을 많았던 테크노 산단 조성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테크노 산단은 첨단 복합 산업단지인 만큼 지역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테크노 산단이 사업 시행자인 산업단지공단의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에 필요하면 이사에도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개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생겨난 건 저희 산단공이거든요. 산단공은 당초 경기 침체 속에 3,900여 원을 투입해 테크노 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국가기관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테크노 산단 조성을 전격 결정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수도가 울산인데 이것을 정부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오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각종 연구소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던 만큼 울산시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정치에 걸맞게 그런 게 조성이 돼가지고 울산과 주력산업 고도화하고 그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테크노 산단은 2015년 말 준공을 목표로 남구 두항동 이런 17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특화된 첨단 복합 산업단지입니다. 울산시는 이곳에 융합 부품 소재,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과 연구 시설을 갖춰 미래 친환경 녹색 성장의 거점 기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산단공의 이번 결정으로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 이어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쯤 공단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도심에 위치해 주말이면 교통 혼잡을 빚었던 고속버스 터미널이 이전됩니다. 또 버스 전용 차로제가 도입되고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신설됩니다. 울산의 도시 환경을 확 바꿔놓을 도시교통정비계획 내용을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삼산동 버스터미널.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버스와 차들이 엉키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고속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2021년까지 언양이나 북구권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도 대폭 확충됩니다. 북구 강동부터 경부고속도로 가칭 부글산 IC를 바로 잇는 외곽 순환도로가 건설되고 덕화역에서 밀양 삼랑진역을 잇는 철도도 건설됩니다. 타 지역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외곽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까지 나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 봤을 적에는 빨리 이 도로가 개설을 좀 했으면. 울산대교와 연결해 남구와 동구를 잇는 동서도시고속도로와 오토밸리로와 연계해 북구를 가로지르는 동부도시고속도로 등 도심 속 주요 물류 산업로 역시 대폭 확대됩니다. 2031년까지 무려 62개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핵심은 녹색 교통도시 구현입니다. 현재 울산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17.1%지만 도시철도 등을 만들어 이를 10% 올리고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당 분담률은 3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도심은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해 녹색 교통을 구현하고 외곽은 순환도로를 건설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은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서 고시 확정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28조 원이 들어가는 이번 계획은 울산의 미래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UBC 울산방송은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8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알아봤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 동안 유린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사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당시 경찰은 범인 확인을 위해 성폭행 피해자 앞에 피의자들을 마주 세우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아이들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학교도 못 가고 아예 한국 땅에서 떠나는 것밖에 더 돼요?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을 필요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배려하지 못하셨던 점. 어처구니 없는 수사로 경찰서장 등 3명이 인사조치되고 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2008년에는 국가가 모욕적인 수사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피해 학생과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찰의 야만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경고의 의미를 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경찰의 성폭력 관련 수사 관행은 대폭 개선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전담 여경을 투입하고 진술 녹화실과 범인 식별실이 생겼고 성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설치됐습니다. 울산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24시간 여경이 근무를 하면서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상담과 치료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서울로 전학 간 피해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좋아하고 있죠. 그 가해자 어머니가 찾아오셨잖아요, 학교로. 졸업장을 따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떠주면 괜찮대더라. 가해자 44명 가운데 30명은 보호 관찰을 거쳐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이 피해자 조사, 인권 향상 등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 가운데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학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울산 지역 초중 고교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 다음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0.59%로 줄었고 중학교는 1.58%, 고등학교는 1.03%로 떨어져 기초 학력 수준 전국 2위와 1위로 각각 올라섰습니다. 보통 이상 학생 비율도 초중 고교 평균이 82.34%로 지난해보다 0.84%포인트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 클리닉 센터 운영을 통한 기초학습 부진학생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도 강화, 학력 증진 친구제 등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과 향상도가 높은 학교로는 동구 화암고가 전국 8위를 기록했고 울주군 구영중학교와 천상중학교가 수학과 국어 부문에서 각각 전국 100대 우수 학교에 포함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물가 안정 등을 위해서 내년도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울산의 연간 수업료는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1인당 130만 원대로 올해와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수업료가 면제되고 특성화고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를 폭로하는 Don't Cry Mommy 등 이번 주 극장 가는 실화 소재 영화들이 대거 선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악의 음치와 스타 강사가 좌충우돌하는 코미디도 개봉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그 후 26년 뒤 공통분모를 가진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와 현직 경찰 등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2세인 이들은 학살의 주범을 단죄하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인기 만화가 강풀의 웹툰을 토대로 한 영화는 제작부터 상영까지 6년이 걸려 시민들의 성금으로 완성됐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유림은 하나뿐인 딸이 같은 고등학교 남학생들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충격에 시달리던 딸이 목숨을 끊게 되자 엄마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는 피해자 가족의 시각에서 풀어나갑니다. 엄마에게 물려받은 모태음치 동주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음치 클리닉을 찾습니다. 온갖 장애를 가진 음치들을 과학적으로 치료했다는 스타 강사. 난생 처음 발견한 음치 말기 환자의 등장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을 놓고 북구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 입주민과 평창건설 파산 관제인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당초 북구청이 분양 승인한 금액으로 분양 전환하고 주민들은 소송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최근 합의한 금액보다 1,000만 원가량 적은 북구청의 분양 승인 금액만 지급하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일 검찰개혁 방안 발표와 함께 사퇴를 예고하면서 울산지검은 내부 동의 없이 사퇴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지검 검사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오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별도 회의 없이 내일 검찰총장의 개혁 방안 발표를 지켜본 뒤에 대처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사 대상에 오른 한수원 감사실 간부에게 검찰의 수사 무마를 부탁해 준다며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자 66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한수원 감사실 간부 김모 씨에게 납품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넨 이 씨가 1년 뒤 입장이 뒤바뀌어 김 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수사 관계자에게 부탁하겠다며 김 씨에게 6천만 원을 뜯어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한수원 간부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중구 성남동의 지하 1층 주점에서 불이 나 종업원 26살 이모 씨가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다 식용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쯤 남구 삼산동의 한 음식점에서도 불이 나 손님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남구 무거동 문수축구장 앞 도로에서 65살 박모 씨의 승용차가 58살 권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권 씨의 승용차가 전복됐고 박 씨의 승용차는 가로수를 들이받아 박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울산과 아산, 전주 등 3개 공장에서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노사 양측에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내일 실무협의회에서 비정규직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크고 노조 간부 사찰 의혹 공방까지 겹쳐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노총 산하 전국 건설기능인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지역 10개 플랜트 업체와 2012년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능인 노조는 제이콘과 동부 등 지역 10개 플랜트 업체와 9차례 교섭을 거쳐 근무일수를 누적해 유급 휴일을 산정하는 근무일수 누적제도 신설을 골자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의 음식점 밀집 지역인 삼산동과 달동 일대 상인들이 먹거리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상가 번영에는 각종 음식점 600여 개가 모여있는 터미널에서 목가 예식장까지를 먹거리타운으로 특화해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 상가 번영에는 이에 따라 상인들의 서명을 받아서 남구청에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채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울산 미래 50년 제도약을 위한 R&D 발전 전략 포럼이 오늘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찬 울산시 산업진흥과장이 울산의 미래산업 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지식경제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들이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울산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협의회는 오늘 롯데호텔 앞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울산 YMCA와 울산 YWCA 등이 참여한 울산 공선협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촉구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울주군을 찾아 2013년 희망나눔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행정기관과 각 기업체를 돌며 모금 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고 나눔 문화 확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석유화학 업체들로 구성된 울산 석유화학 공업단지 협의회는 오늘 울산시 교육청에 장학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공단 주변 지역 고등학생 3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늘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정책과제 발굴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 구종환 조사역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지역 기업들은 압박을 받겠지만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